안녕하세요. 저희는 충북참여연대에서 월간 브리핑을 담당하고 있는 김혜란. 전정현입니다. 이번 달은 저희가 특집으로 준비를 네, 했어요. 맞습니다. 네, 이번 저희가 11월 달에 후원의 날 행사를 하고 있어서 이번 월간 브리핑은 후원의 날 특집입니다. 네. 네. 네, 지난 1989년 충북 시민회란 이름으로 태동한 뒤 지금까지 시민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33년이 넘는 시간을 달려온 충북 참여연대의 혼의 날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아직 저희 단체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분들 위해서 간략하게 저희 단체 소개를 좀 네. 부탁해드려도 될까요? 네, 33년의 역사를 네. 간략하게 네, 그 충북 참여연대는 시민이 주인 되는 지역사회를 만듭니다라는 네. 모토를 가지고 이제 33년 동안 활동을 좀 해왔었고요. 지방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역할, 그리고 의회를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중심되게 해왔었고요. 네. 뭐 그 외에 도 다양하게 뭐 봉사활동도 진행을 했었고, 뭐 음. 교육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제 엄마들과 만나는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정말 이제 필요로 하는 곳이라고 하면 어디든지 음. 달려갔었던 충북 참여연대였었고요. 충북 참여연대가 2001년도에 네.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 이후로는 음. 이제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만으로 운영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쓴소리, 음. 바른 소리를 낼 수 있었지 않았나 싶고 이제 그렇게 어쨌든 정부로부터 그리고 지자체로부터 음. 독립적으로 있고 그래서 당당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에 시민들이 또 음. 지지를 보내주셨고 이제 회원분들도 그런 저희 단체를 더 믿고 응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시민들 덕분에 저희가 더욱더 건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충북 참여연대가 올해 한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네. 네. 그 어쨌든 후원을 요청드리는 네. 거니만큼 네, 저희가 올 한해 음. 어떤 활동을 좀 했었었는지 이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이제 청주시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라는 요구를 좀 했었어요. 그 올해 초까지 뭐 지금도 코로나는 여전히 성행 중이긴 하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제 우리 시민들에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다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어요. 정부 차원에서 지급하는 거 말고 네. 지자체 차원으로 좀 지급하는 게 있었는데 유일하게 우리 청주 시민들만 음.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웬만한 도 차원으로 다 지급이 됐는데 충북도만 또 지급을 안 했고 그리고 웬만한 시군 단위는 충북 안에 있는 웬만한 시군 단위는 다 지급을 했는데 청주시는 지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혈세는 지방세는 꼬박꼬박 열심히 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어서 재난지원금을 요구하는 음. 그런 활동들을 좀 했었는데 안타깝게 끝까지 저희가 받질 네, 못했습니다. 받지를 네.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고요. 네네. 네, 그리고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정치개혁 촉구와 투표 참여 캠페인을 진행했었는데요. 네. 대선과 지방선거야말로 이제 지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지역의 참여권을 뻗는 선거임에도 유권자들의 관심을 크게 받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선거를 통해 정치개혁과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투표 참여 캠페인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상반기는 거의 뭐 선거와 함께 네, 했다. 뭐 함께 이렇게 했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음. 저희 참여연대에서 도지사 후보와 청주시장 후보에게 네. 정책 제안을 했죠. 음. 그래서 이러이러한 정책을 좀 요구를 했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받아서 우리 회원들에게 알리는 사업도 같이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우크라이나도 뺄 수 없는데요. 저희가 네네.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세계 평화를 촉구하는 캠페인도 음, 진행을 했었습니다. 음, 이때 캠페인을 진행했던 날이 3월 달이었는데 음. 굉장히 추웠습니다. 네. 네. 음, 어, 성안길에서 음, 진행되었고요. 충북 예술인들의 축제를 음, 시작으로 함께 이제 평화를 외치는 자리에 음, 함께 했었는데요. 음, 음, 그래서 추운 겨울이었지만 음,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던 그날이 음, 좀 아직도 좀 음.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는 것 음.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근현대 문화유산인 청주시청사 본관 존치운동, 음. 아니 본관 존치 운동을 좀 전개하고 있는데요. 뭐 이거는 지난 월간 브리핑에도 소개를 네. 좀 해드렸었고 지금도 사실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청주시장이 철거를 하겠다라고 공식화를 좀 해서 저희 시민단체에서는
보존해라라고 계속 요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주시는 뭐 내년 3월까지 철거를 완료하겠다 뭐 이런 진행을 이야기까지 하겠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까지 좀 들려서 이제 또 문화재청을 좀 강력하게 압박하는 이러한 것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거는 앞으로 좀 계속 좀 진행돼야 되는 숙제이니까요.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계속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시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청주시 원도심 고도 제한을 또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미 원도심이 49층이나 되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요. 네, 저희 참여연대 옆에 있어요. 네, 저희 사무실 바로 옆에 있는데 굉장히 높습니다. 옥상이 그 구름에 가려져 있고요. 이런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원도심은 이제 청주시의 정체성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고 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 달라는 의견을 제가 계속 냈었었고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청주시청사 본관 문제와 이 네. 원도심 원도심 고도 제한 문제는 같이 좀 엮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쨌든 전임 시장이 결정했었던 사안이라고 해서 지금 사실 당선된 지 100일 조금 지난 네, 조금 네, 지났습니다. 네, 시장이 이것을 다 뒤집어 엎고 하려고 음. 하고 있어서 어쨌든 이것도 난개발 문제도 되게 네.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개발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개발로 인해서 그 나타날 파생될 이런 피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보강해 갈지 이런 계획이 없이 막 쭉 추진이 되고 있는 거여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삼고시대 극복을 위해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촉구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도 만들었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뭐 요즘에 뭐 고물가, 네, 고환율, 고환율, 네, 고금리. 네, 그래서 네. 삼고라고 이야기를 네. 하는데 뭐 그 중앙정부 차원으로도 뭐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수립되고 있긴 한데 이제 지방정부에서도 할 일 있지 않냐. 그래서 이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뭐 TF팀이나 이런 대응 기구를 좀 마련해서 좀 재빠르게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잘 원활하게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모임이나 간담회 이런 거를 한다고는 좀 듣긴 했는데 이게 좀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꾸준히 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계속 또 저희도 모니터 해야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자치경찰 시대를 역행하는 경찰국 신설 반대하는 이제 활동을 좀 했었었는데 네. 사실 이제 박근혜 탄핵하면서 같이 이야기가 됐었던 게 이제 네. 검찰에 대한 권한을 축소해야 된다. 너무 많은 권한이 가 있다. 그래서 검찰에 대한 개혁에 대한 요구가 계속 좀 있으면서 이제 이 뭐 검경 수사권을 이제 분리하는 이러한 목소리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이제 검찰의 역할이 좀 줄어들고 경찰의 역할이 좀 늘어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네. 사실 이거는 계속적인 요구였었고 검찰의 권한이 너무 많다 이런 것들은 사실 계속적으로 비판받았었던 거고 개선의 요구가 있었던 건데 좀 이거를 조정해 놓으니까 이제 꼼수로 경찰국을 네, 맞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뭐 그냥 뚝딱 완전히 날치기로 국회 동의나 이런 것 없이 대통령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반대하는 목소리를 좀 냈는데 어쨌든 경찰국은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제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민선 7기 청주시의회 의정평가 보고서를 발표를 좀 했는데, 네, 저희가 이걸 발표하고 나니까, 투표에 영향을 주려고 하냐, 막 이런 기자님의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이 결과를 보면, 좀 다선 의원들이 뭐 잘 의정 활동을 하지 않은 것도 좀 볼 수 있었고, 네. 그리고 4년간, 그 4년간 뭐 그 시정질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안 한 의원들도 좀 있어서 이제 이거는 당연히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시민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시민들이 그걸 하나하나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가 대신해서 뭐 조례 활동이나 뭐 5분 발언이나 뭐 시정질이나 이런 것들 의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대해서 다 조사하고 발표하고 이러는 거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되게 좋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6월 1일 날 투표를 저희가 하고 7월 1일 날부터 이제 의회가 시작이 됐는데 네. 민주적인 방식으로 의장 선출 방식을 개혁하라 이런 요구를 음, 좀 했었는데요. 이거는 저희 의정 뉴스에서도 아마 계속 네.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 저희도 월간 브리핑 때 간단하게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의장 선출 방식이 초등학교 반장 선거만도 반장 선거만도 못하다. 못하다는 네네, 얘기가 그쵸. 있어서, 네. 보통 선거하면은 이제 후보자가 내가 이거를 바꾸겠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선거도 막 뭐, 네, 뭐 민주적인 교실을 만들겠습니다. 뭐 깨끗한 교실 만들고 이런 음, 공약들을 좀 내걸고 그리고 같이 공개적으로 투표하는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음, 뭐 이렇게 손을 들었나요? 어쨌든 그래서 공약이나 이런 걸 하나도 음,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뭐 다수당 그리고 또 특히 이번 청주 같은 경우는 동수였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여야가 동수이다 보니까 음, 연장자의 다선 의원이 음, 네, 참 선출이 되는 이런 그래서 더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음, 사실 선출 방식이 될 수 있었었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아쉬움도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고치지 않으면 사실 한쪽이 확 다수당 되면 절대 안 바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쵸. 요렇게 동수 있을 때였을 때 아예 좀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치솟는 물가를 반영해서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 인상을 이제 촉구하는 운동을 네네. 저희가 했었는데요. 아까 전에 그 이제 고물가, 음, 고금리, 고환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물가 시대입니다. 그래서 음, 이제 결식 아동 급식 지원 단가 인상 요구 활동을 이제 진행하면서 보건복지부가 공고한 이제 7천 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이제는 7천 원으로 어떤 음식을 한 끼로 해결하기에는 음. 굉장히 힘든 네,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음, 편의점이나 아니면 간편식 이런 걸로 이제 네. 대체하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먹는 문제 음,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음. 좀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를 좀 현실 맞게 인상을 네, 해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과 연대를 위해 따뜻한 저희가 반찬 나눔 네, 활동을 네, 이제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상반기에 네, 무더운 날. 굉장히 힘들었고요. 충북 미래여성 프라자에서 제가 맛있는 김치를 직접 네, 네. 담궜었는데요. 반찬 나눔 봉사 위에도 연탄 배달 봉사도 하고 네, 있으니까요. 올해 언제 하죠? 네, 11월 음, 19일 날에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음, 언제든지 관심만 있으시면은 충북 참여연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바람길 따라 걷기 좋은 옥하구곡 실태조사를 저희가 떠났고요. 음, 충북 참여연대 문화위원회에서 그 무더운 여름날에 음, 그 17km 되는 코스를 총 세차례로 음. 나누어서 걸었습니다. 직접 저희 문화위원회가 걸으면서 어, 이동하면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음. 그리고 조금 고쳐야 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음. 실태 조사를 떠났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일상의 민주주의를 찾아가는 퇴근길 민주시민 교육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상반기에도 쭉 진행을 하고 지금 하반기에 좀 진행을 음, 하고 있는데 지금은 요즘에는 이제 청년들 대상으로 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좀 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주제를 정해서 이제 우리 회원들과 그리고 일반 시민들과 이야기 좀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하반기 이제 9월부터 청년들의 음, 이야기 좀 나누고 있는데 저는 강의 들으면서 좀 많이, 어, 인식의 전환도 많이 되기도 하고, 아, 간극이 참 많다. 우리 종혁 간사님도 20대인데, 네. 아, 좀 많이 음, 다르구나라는 것 좀 알게 되기도 하고, 그 원인이 무엇일까, 이런 음, 고민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11월 달에도 좀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11월 달에는 20대 남자, 20대 음, 여자라는 책을 쓴 저자를 모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음. 후원행사를 얘기해야 되는데 네네네. 상반기 소개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네네.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에게 후원 행사는 왜 하는지 음. 국장님 소개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앞서 말씀드린 음, 것처럼 2001년도에 저희 참여연대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라는 걸 좀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거는 뭐 지방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는 재정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셨던 거고, 그 뒤로 말한 것은 드린 거 앞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만으로 좀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500명의 회원분들이 계시긴 한데 여전히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운 게 있는 거예요. 사실 참여연대가 일을 많이 하려면 사실 인건비를 들어갈 수밖에 없고 운영비도 들어갈 수밖에 없고 사업비도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하려면 어쨌든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회원들의 회비만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이제 매년 고민을 하죠. 연말이 되면 이제 어쨌든 연말 정산을 또 해야 네. 되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음, 이제 참여연대 너네 이제 그 정부 보조금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음, 이런 말씀도 하시기도 해요. 근데 뭐 재정 독립 그리고 자립의 원칙은 저희 단체가 고수하고 있는 아직까지 원칙이기도 하고 이 부분 때문에 저희 단체에 대한 신뢰나 믿음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원칙은 앞으로도 좀 지켜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렵지만 뭐 저희가 또 믿을 곳은 저희 네. 회원분들과 우리 시민분들도 밖에 없기 때문에 음, 네, 이제 후원 행사를 좀 진행을 해서 음. 한 해 동안 좀 부족했었던 운영비를 이제 채우기 위해서 후원 행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날 후원 바자회도 이제 진행됩니다. 네네. 누구나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요.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후원 음, 바자회는 회원분들이 모아주시는 음, 물건으로 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작년, 재작년 다 진행을 했는데 음, 굉장히 뜨거운 관심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올해도 좀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저희 단체에 뭔가 같이 나눔을 하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다. 그러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가지러 가겠습니다. 네, 다양한 시민들이 만나서 함께 일상의 문제를 발견하고 새로운 희망을 밝을 수 있는 사회, 그리고 나아가 누구나 각자의 희망을 마음껏 그릴 수 있는 미래를 꿈꾸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느덧 겨울입니다. 저희가 음, 이제 후원의 날 행사를 할 때쯤 되면은 다시 이제 두꺼운 외투를 이제 네, 꺼내 입기 시작을 하는데 어쨌든 한 해 결실을 맺는 자리이니만큼 우리 회원분들이 그리고 우리 시민분들이 같이 해주셔야 빛이 나고 그리고 더 많은 성과들도 날 수 있는 자리이니만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춘목 참여연대는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혹은 이제 타인에게 삶의 어떤 기적이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춘목 참여연대가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일 목요일 춘목 참여연대 후원의 날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춘목 참여연대 전종현. 네, 김혜란입니다. 감사합니다. 11월 10날 네, 만나요. 만나요.